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어제까지 연고점을 이틀 연속으로 경신한 이후에 오늘 장에서는 조금 속도 조절에 들어간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그뿐만 아니라 미국 FOMC의 양적 완화 규모가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남아있었고요.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22개월 만에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유동성 관련한 부정적인 뉴스들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909포인트 하락으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528포인트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시장 분석은 잠시 뒤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고수의 똑소리 나는 투자 비법이 살아있는 대박클럽. 오늘은 온라인 이트레이드 증권 온라인 PB센터에서 전장석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분석부터 시작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소폭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장중에는 1924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연고점도 돌파를 했습니다. 하지만 기관과 프로그램 매물이 부담으로 작용을 하면서 결국에는 약세 전환으로 마감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10월 시장 전망들 참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네. 10월 초반 같은 경우에는 탄력이 좀 둔화되는 양상들이 나타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1900선을 넘어서는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더니 또 한 차례 또 1900선을 지키지 못하고 밀렸죠. 예. 그러면서 이거 10월 달이 단기적으로는 좀 고점 수준이 되지 않겠나라는 또 시장 분위기들이 형성되었지만 결과적으로 다시 1900을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1900선 회복 시점에서 우리가 정작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처럼 쉽게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일반 투자자분들의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도 1900을 지수는 넘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거 계속 더 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좀 서지 않습니다. 그것은 유동성 장세, 즉 양적 완화 정책들을 통해서 시장에 돈이 더 풀릴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들의 자금들이 좀 더 시장에 유입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만약에 그게 되지 않더라도 양적 완화를 확대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경기 회복 신호가 나타난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는 양수기업장의 중요한 상승 재료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시장 반응은 좀 냉담합니다. 아직까지 미국의 경기 회복 지표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이번 주에 중요한 지표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양적 완화에 대한 추가적인 자금 투입이 필요한 시점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은 미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경제 지표, 주택이라든가 그리고 GDP 그리고 고용 지표들이 이번 주에 줄줄이 다 나오죠. 예. 이런 분위기들이 오히려 호전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수천억대 수준으로 양적 완화에 투입 자금들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들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10월 달 들어서 특징은 적극적으로 월 초만 해도 매수에 나서 주었던 외국인 투자가들이 10월 중반 들어서면서 순매수 규모가 주춤주춤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또 어떤 때는 1조 원 가까운 매매가 이틀 만에 적극적으로 유입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어도 아직까지 좀 갈팡질팡하는 상황인 거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셔야 될 것은 오늘 시장에서의 특징을 좀 보시더라도 주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주춤주춤 하면서도 계속 가는 양상이지만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또 한 1, 2주 정도는 고생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반면에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종목들은 중국 관련주가 오늘도 시장에서 크게 움직였던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중국 관련된 재료들, 소비업종들,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시장에 유효하지 않겠다는 생각이고요. 종합주가지수 월봉 차트 잠깐 살펴보시면서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시장이 전개될 건지 우리가 시나리오를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은 일봉상으로는 3일 연속, 실질적으로는 5일 연속 상승했죠. 양봉상으로는 3일을 줬는데 오늘 조정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20일 평균선이 놓여있는 1888포인트대, 실제 10월달 시초가가 1878포인트니까 20일 평균선이 붕괴된다라고 하면 11월, 12월 시장 전망들이 다소 좀 조정을 받지 않겠나라는 기준을 세워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보시면서 월봉을 좀 보시게 되면, 현재 월봉 같은 경우에는 종합주가지수 월봉이 실질적으로는 10월 달에 시작한 지수대를 가만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1872포인트입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도지 형태의 십자형 모습이라든가 또는 음선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20일 평균선이 깨졌을 경우에는 오히려 위에서 물량이 나오고 또 거래도 좀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최근 3개월 만에 가장 많이 거래가 터지고 있는 점은 고점에서 다소 조정 가능성들을 염두에 둘 수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요. 이번 주 시장에서 과연 21선 지켜내시는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살펴볼 업종들은 어떤 종목들이 유망한지 이 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 시장을 가만히 살펴보셨다라고 하면 네. 중요한 테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지배력이 높은 기업들 이런 종목들이 실적이 꾸준하게 좋습니다. 지금 시장 트렌드는 돈이 유입되면서 그것이 전체적인 경기가 호전되는 기미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기업들의 실적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또 그 기업들이 투자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성장을 더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의 목표 주가가 계속 변경되면서 상향되고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 있죠. 바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자동차 부품주, 화학업종들이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중소형 종목들 중에서 중국 관련된 우량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중국 관련된 화장품 업종, 그리고 소비 확대 정책과 맞물린 수혜 종목, 특히 CJ 오쇼핑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조정받았다 다시 움직이고 있어서 여러분들 접근해 보시기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프라와 관련된 종목들, 또 대체 에너지나 차세대 미래산업과 관련된 종목들은 오히려 지금 쉬고 있는 타이밍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기에 유망한 종목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 적잖은 전문가들이 종목별 장세에 무게를 실어주고 계시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고요. 오늘 설정해 주셨던 유망 종목들도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주식 고수들의 투자 노하우를 명쾌하게 전해드리는 고수들의 투자 비법 함께 하겠는데요. 오늘은 그 매주 수요일 순서입니다.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 지금부터 함께 합니다. 네,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관련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아니면 상담받고 싶은 종목 있으시면 저희에게 언제든지 보내주실 수가 있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가 열려 있습니다. 013-3366-0110번 열려 있고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대박클럽 게시판도 활용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맨 처음으로요. 앞 시간 강의 센터장님 강의를 듣고 남겨주신 강의 관련한 질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871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지수가 다시 1900선을 돌파했고 외국인 순매수가 지수에 변화를 주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의 9월과 10월 매매를 비교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지난 시간 강의에서 바로 시장 주체들의 움직임을 잘 이해하면서 매매해보자 이렇게 살펴주셨는데요. 지난주 강의를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신 분 같습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체적인 외국인 투자가들의 9월과 10월 장세에서의 변화는 아직 뚜렷하게 그런 윤곽을 나타내주고 않지만 한 가지 변화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있습니다. 전체적인 순매수의 기조가 주춤하긴 했지만 그 추세적인 흐름들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다만 종목들에 대한 변화는 약간의 미묘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9월 달 같은 경우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집중적으로 매매했던 종목은 자동차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이런 운수장비 업종과 화학업종들 또 금융주의 일부 종목들이 편입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10월 달 특히 중반 이후에 주춤하다가 다시 재매수에 나서는 최근 시점들을 좀 살펴봤더니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들이 금융주라든가 증권주, 건설주 같은 유동성 관련된 종목들이 좀 있었고요. 특히나 그 LG화학이라든가 낙폭이 컸었던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이 새롭게 10월 달 들어서면서 10일 내지 20일 범위 내에서 새롭게 물량들이 좀 늘어나는 양상들이 나타났다. 더불어서 집중적으로 좀 유입되고 있는 것들은 여전히 실적이 우량한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현재 외국인 투자가들이 10월 달 들어서면서 9월처럼 꿋꿋하게 변함없는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에 어느 정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것은 단기적인 자금들, 오늘 프로그램 매매가 4천억 이상 출회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이런 부분들도 단기적인 자금들이 시장에 좀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목을 매면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는 없겠지만 실제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매하는 종목만을 꼭 거래하실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그 섹터에 있는 우량한 종목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업종들이라고 하면 자동차 부품주가 좋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아침 뉴스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유럽의 FTA가 진행이 되면 자동차 업종들이 수혜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업계에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해요. 예를 들면 대부분 유럽에 수출하고 있는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 또 대우차 같은 경우에도
현지 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생산 공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관세를 내지 않고 유럽에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세 인하에 대한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죠. 반면에 거꾸로는 유럽산 자동차들이 값싸게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자동차에 대한 가격이 떨어지지 않겠냐라는 생각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현재 시점에서는 전반적으로 어떤 시장에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대표적인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을 살 때 현대차나 대우차, 기아차 뭐 이런 종목들 못 사시더라도 부품 업종들은 오히려 외국산 자동차가 들어왔을 때 부품을 국내 부품 업종들 같은 경우도 외국산 자동차 회사에 납품하는 사례가 최근 들어서는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돼서나 또는 유럽이라든가 국내 시장에서 부품 관련 종목들이 오히려 키다.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시각을 넓게 보시면서 나는 큰 종목들 살 돈이 없다는 그런 종목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혼조 양상들을 보여주는 것은 앞서 시장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테마는 유동성이었습니다. 즉 많은 자금들이 시장에 풀렸고 그것이 국내로 들어왔었고 이런 현상들이 주춤할 수밖에 없는 것은 더 이상 들어오는 돈들이 줄어든다라는 시각에서 또 환율 시장에서의 추가적인 변화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차익을 실현하는데 이전보다는 기대 수익률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춤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동성 장세가 지나고 나서도 결과적으로는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주춤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어떤 시장에서의 큰 변화 양상들은 10월 말까지는 좀 더 지켜보면서 시장을 확인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으리라고 봅니다. 이어서 어제 못다 짚어드린 종목들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471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뉴인텍을 2,945원에 70%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주식 초보로 처음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뉴인텍 어제 현대차 하이브리드카 그 콘덴서 공급업체로 선정이 되면서 급등했었고요. 오늘 장에서는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4% 하락했는데요. 이분께서도 손실권에 있는데요. 어떤 진단 내려주실까요? 예, 요즘 자동차 부품주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 최근 자동차 부품주들이 자동차 완제품 업체들처럼 꿈의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2배, 3배 막 예. 이런 급등 양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원전공이라든가 평화전공이라든가 또는 한라공조라든가 만도라든가 상장 이후의 주가들 다들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뉴인텍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 반짝 뉴스가 나왔는데 바로 급등하는 양상들을 보여줬고 그 시점에서 급하게 쫓아서 들어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매매하신 가격이 2,945원 인점을 고려해 본다면 전일 시장에서 3,000원을 넘었었을 때 매수에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부품 업종들은 계속해서 좋은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특히 하이브리드 관련해서 뉴인텍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장 분위기들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측면에서는 좀 더 상승 여력들이 남아 있지만 타이밍상 너무 급하게 들어갔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8월 달 이전에 좀 집중적으로 물량이 들어와 있고 아직 나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부품 업종들 중에서 순환 매기가 좀 형성된다라면 올라가지 않겠나. 그래서 일단은 보유 가능하고요. 현재 측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대차가 좀 밀렸고 네. 또 현대 관련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외국인 매도가 나온다라고 하면 동반해서 좀 흔들릴 수 있는 여력은 있겠습니다. 하지만 부품 업종들은 실제 완제품 업체들이 흔들리더라도 부품 업체들은 좀 중장기적으로는 괜찮다. 특히 뉴인텍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그렇게 실적들이 좋지 않았다가 올해서부터는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유 전략 가능하고요. 만약에 손절을 하신다고 가정해본다라고 하면 2,600원 무너지면 그때서는 많은 물량들이 아니시라면 정리를 좀 해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고 오히려 좀 센 종목으로 바꿔터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종목 더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730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LG생명과학을 20% 갖고 계시고요. 55,5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26일 매수했습니다. 어제였죠. 26일 매수했다고 남겨주셨는데요. 적당한 매도 시점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LG생명과학이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조금 부진하게 나오면서 오늘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실적이 바로미터가 되는 장세가 예. 됐습니다. 실적 좋은 종목들, 또 앞으로도 실적이 좋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으면 레포트가 바로바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KRX 금융박람회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2011년도 시장 전망 그리고 유망 종목들을 분석하시는데 참 그런 세미나 자리 같은 것들이 있으면 많이 다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들의 주된 테마는 실적이 좋은 종목들, 특히 차세대 또 소재 관련된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없는 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쪽의 산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 관련된 기업들끼리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실적이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장들이 이제 선진국이라든가 국내 시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LG화학이라든가 또는 삼성 SDI라든가 이런 2차 전지 업종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계속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레포트의 보고서들이 점점 바이를 추천하는 이유들이 그런 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LG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 생명과학 업종들이 다소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계속 3년 연속 400억 이상씩을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신약이라든가 때로 신약과 관련된 재료들이 본격화돼서 이것이 매출까지 연결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반면에 2차 전지라든가 원자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시장이 이미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고 정부가 돈을 대고 있고 각국이 그런 분야를 통해서 고용이라든가 또는 차세대 성장 엔진들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LG생명과학은 다소 투자하기에는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다. 회사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량합니다. 그리고 재료가 터졌을 때는 바로 주가에도 반영이 될 수 있겠지만 현재 장세와 맞지 않다라는 단점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매수를 하시고 오늘 실적이 나와서 흔들렸는데 4% 이상 흔들렸지만 장기 평균선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가가 49,000원이죠. 현재 측면에서 본다면 그 120일 평균선이 놓여져 있는 가격권대를 중심으로 해서 지지가 형성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8,000원대 내일장 어느 정도 시장에서 버팀목 역할을 해주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요. 반등을 이용해서 종목을 좀 바꿔 타시란 말씀드리고 싶고 이 종목이 본격적으로 올라가려면 최소 한 달 정도의 시간 20일 평균선이 내려와서 49,000원 정도까지 올 때까지는 주가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제 실시간 종목 상담에서 미처 상담드리지 못했던 종목들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도요,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 강의 끝난 이후부터 이어지니까요, 지금부터 저희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이니까요, 110번이니까요, 지금부터 문자를 꾸준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누구나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달성 가능한 수익률을 이루기 위한 실질적인 실전 트레이딩 기법,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전장석 센터장과 함께 실전 투자 노하우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전략이 준비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애널리스트가 될 수는 없지만 거기에 준하는 기본적인 분석들은 좀 하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까지는 전반적으로 경제 지표들을 가지고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또 거기에 맞는 종목들은 어떤 것이 있나라는 것을 한 달여 동안 살펴봤고요. 이번부터는 본격적으로 기본적 분석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시장의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전장석 센터장님께서 매 시간마다 아주 유용한 시간을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네, 오늘 마련된 이 기본적 분석과 가치 투자 방법 마찬가지로 단순히 이제 기업 분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경기 흐름, 경제 흐름도 살펴봐야 한다. 그런 내용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 분석을 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는 시장에서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고 또 그런 시장 상황을 이해했다라고 하면 그때서부터는 어떤 산업이라든가 또는 개별 기업들 중에서 주도 종목들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기를 이해하고 경기의 수혜가 될 수 있는 산업을 이해하고 그 산업 중에서 가장 우량한 기업들을 찾는 이런 과정들이 하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경기나 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무시하고 오로지 경기에 민감하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수익이 잘 나는 종목인데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나는 찾겠다. 이건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코카콜라가 엄청나게 수년 동안 망하지 않고 엄청난 수익을 내면서 올라왔죠. 워런 버핏이 하는 대표적인 가치 투자가 되겠습니다. 망하지 않을 만한 기업들, 우리 주변에 뭐가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코카콜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국내 업종들 같은 경우는 농심이라든가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예. 롯데칠성이라든가 이런 식음료 관련된 종목들이 대표적인 종목들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는 그 우리가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한전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어떤 경제적인 위기 상황들이 닥쳤을 때 주가가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는데 이 회사들은 필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회사다라면 그 시점에서 그 종목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바텀업 방식의 투자고 앞서 말씀드렸던 경기를 중심으로 가는 방식은 이제 탑다운 방식의 투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내용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가치 투자라든가 기본적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주가가 적정한가라는 것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기업이 실적이 많이 나면 실적과 더불어서 기업의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죠. 그런데 기업은 또 주가는 실질적으로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사람들이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실제 실적은 따라가지 않는 상황인데 주가는 고평가되는 양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가치, 즉 실적과 연계된 기업의 가치가 주가다라는 가정하에서 본다면 실질적인 본질 가치, 기업이 갖고 있는 이런 내재 가치에 순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라든가 손익이라든가 재무구조를 봐야 될 필요도 있고 또는 실질적으로 경영자가 오히려 이 회사를 잘 키워서 주주에게 많은 수익을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철저한 경영 마인드, 또 사회에 이바지하겠다라는 이런 마인드가 있는 회사면 더 성장 가능합니다. 최근 들어서 태광산업과 관련된 내용들 많이 나오죠. 거꾸로 뉴스화되고 있는데 주가는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이 갖고 있는 기대감입니다. 그동안 지분구조가 또는 기업의 가치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시각이 있었는데 이것이 정부에서 적극적인 내사를 하면서 오히려 기업이 본질 가치를 찾아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무려 주가가 3배 가까이 올랐어요. 단기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찾아가는 중요한 과정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 결국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가치가 어떤 것이고 또 이 본질적인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재무 제표들 또 가치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들을 어떻게 알아갈 것인가를 배워보고자 하는 것이 앞으로의 시간입니다. 내용들을 좀 잠깐 살펴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업은 적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어떤 가치들을 가지고 있냐면 거기에 시장에 대한 전망 그리고 이 기업이 성장 가능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평가되어 있다면 이 어떤 회사가 적정 주가가 10,000원이다라고 하면 10,000원 이상 올라갔을 경우에는 미래 가치를 반영을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10,000원에 가까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에 어떤 이슈라든가 뉴스라든가 테마가 형성됐을 때는 적정 가치가 10,000원이지만 그런 기대 심리를 반영하고 주가가 올라가긴 합니다. 하지만 다시 그런 것들이 뉴스로서 마감이 되고 재료가 오픈되고 나면 다시 10,000원 가까이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정 가치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적정 가치는 여러분들이 굳이 일일이 분석하지 않으셔도 HTS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보여드리게 되면 현재가를 찾아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LG생명과학의 현재가를 살펴보시게 되면 현재가에 보시게 되면 애널리스트들이 최근 각종 증권사마다 레포트를 내놓고 그 레포트를 통해서 적정 가치도 같이 내놓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 적정 가치도 트렌드가 있어요. 꾸준하게 올라가는 종목이면 계속 성장하는 기업인 거고 올라가다가 또 적정 가치 주가, 예상 주가가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애널리스트들도 전망이 좀 불확실하구나. 이때는 어느 정도 매도 타이밍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높은 적정 가치를 쫓으실 필요는 없고요. 이 회사의 애널리스트들이 평가하는 가치 분석을 통해서 평가하는 적정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트렌드이냐? 그걸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LG화학이죠. 올해 들어서만 적정 가치 평가가 계속 달달이 바뀌는 트렌드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런 회사들이 계속해서 성장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하시면 좀 더 쉽게 이 회사의 적정 가치가 대강 얼마 정도 되는구나라는 것을 쉽게 판단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적정 가치를 HTS상에서 보셨다라고 하면 현재 주가하고 비교해 보세요. 현재 주가하고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다. 약 30% 정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최소 10% 가까이는 상승할 여력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적정 가치 대비 현재 주가가 거의 10% 정도 내외다라고 하면 투자했을 때 메리트가 좀 떨어지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에 나오는 레포트가 적정 가치 이전보다 조금 하향했다라고 하면 바로 물량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투자 판단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탑다운 방식,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그 분석을 할 때 탑다운 방식으로 경기와 민감한 종목들, 시장 경기를 먼저 분석을 하고 그 경기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분석을 하고 산업을 분석하고 해당한 우량 종목들을 분석하는데,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경기와 탑다운 방식으로 뽑아질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또 이제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그런 부분들을 적용해 봐야 되겠죠. 그런 종목들이 현재는 환율이 가장 민감하고 그리고 금리가 가장 민감하고 유동성의 흐름들이 많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이 실제 시장에서는 화학업종과 자동차 업종들로 매기가 형성되고 있죠. 산업까지는 분석이 됐어요. 그럼 거기에 대표 종목들은 뭐냐라는 걸 찾으면 됩니다. 외국이나 기관이 사고 있고 트렌드가 깨지지 않고 앞서 말씀드렸던 적정 가치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는 회사들이죠. 대표적인 종목을 본다면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한진중공업, LG화학, SK에너지, SO일 이런 종목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부품주들 또 대표 종목들 중에서는 뭐 현대모비스라든가 한라공조, LG화학 같은 종목들은 오히려 조정만 받으면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떠나서 요즘 시점에서 바텀업 방식으로 잘 가는 종목, 즉 현재 실적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는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3분기 실적 시즌인데 이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데 시장하고는 덜 민감한 종목들은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종목들을 좀 찾아봤더니 네. 대표적으로 가치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 들어서 자문사에서 이런 가치 투자 종목들이 수익률이 많이 나는 종목들은 30%, 50%까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종목들을 좀 찾아본다면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심도 그렇고 롯데칠성도 그렇고 상당히 시장 지배력이 높죠. 농심에 라면 안 먹는 분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런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 대표적인 종목들이 롯데칠성이라든가 남양유업, 우유 먹어야 되죠. 그리고 자동차 부품업종들 중에서는 핵심적인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 국내 완성차 업체에 독점적으로 부품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평화전공이라든가 기술력을 갖고 있고 또 해외 기업들에게도 부품을 제공하고 있죠. 그리고 국내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회사들이 있죠. 중국 원양자원이라고 합니다. 이 중국 원양자원이 최근 기관 투자가들이나 중국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그렇습니다. 이 원양자원은 쉽게 말하면 업종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생선을 많이 팔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가공을 하는 회사인데 중국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건강을 생각해서 생선을 많이 먹게 된답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의 매출이 내수 시장이 좋아질 거를 예측을 하고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회사들, 그리고 삼천리라든가 신도리코 같은 회사, 그리고 동일방적 같은 회사들이고요. 대표적으로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는 신성장 관련해가지고 포스코에서 분리된 자회사로 있지만 포스코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을 가지고 다양한 미래 산업들을 개척할 수 있는 시장 지위를 갖고 있다는 점, 또 포스코가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시장 지배력이 높지 않겠나. 그래서 굳이 추천 종목을 뽑으라고 하면 중국 원양자원, 평화전공, 포스코 캠텍 같은 종목들은 오히려 조정받는 타이밍들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하는데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식 투자에서의 기본적 분석과 가치 투자 방법, 실제 종목들을 살펴보면서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네, 센터장님께서 흔히 경기 흐름 속에서 증시를 이야기해 주실 때 지금은 어떤 장세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시는데요. 뭐 예컨대 금융 장세다, 실적 장세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시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이 각각의 장세별로 현상은 어떻게 나타나고 투자자들이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은지 이 점도 한번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예, 최근에는 예전처럼 이렇게 이론에 맞춰서 예. 시장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때가 언제냐고 좀 되짚어 보니까 우리가 이제 9.11 터지고 IMF 터지고 한 이후로 기술적 분석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또는 제가 주식을 하면서 배웠던 이론들이 많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옛날이라고 하니까 좀 우습습니다만 불과 한 4, 5년 전만 해도 월봉 기준으로 종합주가지수가 연속 6개월 이상 간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금융위기라든가 IMF라든가 9.11을 겪고 나서 한 번도 없었던, 과거 20년 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시장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한 번도 우리가 가보지 않은 지수대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장세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때 이것은 기본적으로 시장을 이해하는 어떤 도구로서 또는 참고 자료이지 실제 그렇게 꼭 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은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2000포인트 갈 거를 생각을 했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1000포인트를 다시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참고 삼아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점이 어떤 장세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돈이 많이 시장에 들어와 있는 장세, 즉 유동성이 풍부한 장세. 하지만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지는 못했고 경기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돈을 많이 푸른 장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니까 금융장세다. 돈이 들어와 있는 장세다. 과거에는 이렇게 돈이 들어와 있는 장세에서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는지를 좀 살펴보시게 되면 금리가 꾸준하게 내려갔었고 저금리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업들의 실적들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올해 상반기 정도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주가는 움직이는 종목들이 나타납니다. 올해 상반기 때 나왔던 종목들, 자동차, IT 관련된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기 시작했고 뒤를 이어서 운수장비 업종들, 조선 업종들, 화학업종들이 움직였죠. 그러면서 주가들이 움직이면서 지수가 회복됐습니다. 바로 그런 시점이 현재 바닥권에 있는 금융장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장이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 왔겠네요. 이제 양적 완화 정책들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이 줄어드는 이유는 바로 경기 회복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많은 돈을 더 들이는 것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꾸로 역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 기업들의 실적들은 본격적으로 늘어나고 주가도 올라가면서 정부는 서서히 금리를 올리기 위한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작용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대표적인 것이 환율과 물가에 대한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업들의 실적과 주가, 금리가 다 같이 올라가는 장세가 바로 실적 장세, 실적들이 좋아지는 장세고 이게 어느 정도 1년 정도 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경기가 화랑 장세로 진입을 하면서 과열 양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너도 나도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 그런 장세가 돼버리죠. 그러면 정부는 너무 시장에서 고금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투기적인 수요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시장에 있는 돈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금리를 적극적으로 올려서 시장에 나와 있는 돈들을 정부 금융기관 쪽으로 흡수시키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기업들의 실적은 아주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상대적으로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는 양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게 이제 역금융장세 현상들, 즉 금융장세와 반대죠. 금리도 높고 실적도 좋지만 주가는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다음 흐름들은 경기 활황과 반대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기업들의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금리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지 않고 은행으로 들어간다든가 또는 돈을 장사를 하는 그런 쪽으로 돈이 움직이게 됩니다. 또 물가 같은 경우에도 떨어지니까 부동산 시장의 위기 상황들도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어떤 현상들? 경기 침체기로 접어듭니다.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게 될 거고 기업들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금리도 이제는 낮춰야 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 기업들의 실적도 여전히 안 좋은 장세가 형성이 됩니다. 그게 이제 역실적 장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어느 시점이다. 이런 장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경기가 어느 사이클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판단하시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종목들은 뭐가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융장세에서 역금융장세로 지금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금융장세에서는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가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을 고르시면 되고 실적장세에서는 실적이 좋은 소재 산업들 또 돈이 많이 풀린 상태에서 기업들이 투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향후 미래 성장 가치가 유망한 종목들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소재 산업들이라는 것은 IT 섹터 중에서는 디스플레이, LED 관련된 종목들이 될 수가 있겠고 자동차 쪽에서는 2차 전지 관련된 시장이 될 수가 있겠고 태양광이라든가 녹색 성장 산업이 그런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스마트 그리드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적이 좋아지는 타이밍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래의 가치가 훌륭한 미래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 업종과 테마에다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보시고 그런 종목들에 대한 뉴스가 나온다거나 그런 종목군들이 나오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시간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대부분의 종목들은 이미 다 나왔습니다. 새로운 종목들을 가지고 올 필요도 없고요. 지금까지 방송된 내용들을 쭉 되짚어서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하나만 볼 게 아니라요. 경기 흐름과 자금 흐름을 잘 살펴보면서 투자하시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제 현재 시점인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관심 종목 체크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시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가 좋아지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 또 이제 그런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추천을 드릴 만한 종목군들은 실제로 미래 성장과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선진국 시장에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포커스가 아닙니다. 지금은 잘 나가는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들 얼마 전에 제가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인가요? 브라질 관련된 뉴스를 한번 접한 적이 있었는데 브라질의 대통령이 8년을 연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세대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선거에 나와서 브라질과 관련된 최근 경제 지표들을 이렇게 봤는데 거의 2배, 3배씩 올라갔습니다. 즉 이머징 마켓. 남미에서는 브라질이 이제는 남미를 좌지할 수 있는 아주 큰 대국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과거의 대국이었다가 한번 어려워졌고 IMF로부터 돈을 갚은 것들을 불과 얼마 전에 다 상환을 하고 이제는 IMF에 지분을 투자하는 그런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성장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인가요? 인도죠, 인도. 이 세 가지의 나라는 엄청난 땅덩이, 엄청난 자원, 그리고 엄청난 인구들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뭘까요? 엄청난 소비 수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유럽이라든가 미국의 소비 시장들이 이제는 이머징 마켓으로 옮겨가고 있고 많은 선진국의 기업들이 해당 국가들에게 실질적인 공장들을 건설을 하고 있고 또 그 나라들은 투자된 돈들을 가지고 차세대 성장 산업에 본격적인 투자를 하기 위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머징 마켓 시장에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는 관련된 종목들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멀리 있는 나라들 우리 잘 모릅니다. 인도네시아, 브라질 어떤 종목 투자해야 되는지 모르죠. 바로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7월달 전후로 해서 신문을 되짚어서 보시게 되면 위안화 절상과 관련돼서 중국 관련된 종목들 수도 없이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얘기했고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도 있죠. 중국 원양화학이 대표적인 종목들이고 오리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수혜 종목들이 있죠. 초코파이를 엄청나게 많이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죠. 그리고 여행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중국인들이 유럽이나 저기 먼 나라로 안 가요.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또는 가까운 홍콩이나 이런 데로 많이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여행 수요 좋습니다. 그래서 모두 투어 또 여행과 관련해서 최근 호텔신라가 같이 제휴계약을 맺었다고 하고 지분도 투자했다고 하죠. 호텔신라 마찬가지로 숙박시설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쇼핑과 관련된 업종들, 백화점 유통업종들 역시 좋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현대백화점도 언급해 드린 바 있었죠. 또 중국 내에 유통과 소비시장이 활성화가 되면서 실적들이 좋아지는 홈쇼핑 업체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CJ 홈쇼핑이 중국 내에서 전략이 성공적으로 런칭이 돼서 실적들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의 소득 수준이 늘어나면서 소비 수준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화장품이라든가 의류에 대한 소비 업종들 역시 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들은 다 나왔고요. 이제는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필요합니다. 서부 대개발과 관련해서 전선 깔아야 되고 굴착기 공장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산이 중국의 최남단에 시장 거점을 두고 개발 투자를 진행한다고 하죠.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 원자력과 관련된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고 또 LS 산전이라든가 LS 같은 스마트 그리드나 전선 관련된 종목들 같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 잘 알아두셔서요.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실시간 종목 상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겠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이라도 꾸준하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매수하신 종목명과 그리고 비중, 매수가를 꼼꼼하게 적어주시면 자세하고 친절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살펴본 종목은요. 비츠로테크입니다. 0419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8,020원에 비츠로테크를 매수하셨고요. 매수는 50% 비중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매도를 언제 해야 하나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 비츠로테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이제 8,02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8,020원이면 매수하신 지가 한 6개월 이상 됐거나 아니면 최근에 매수하셨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주가가 이제 상반기 때 급락을 하고, 이 종목은 한 4개월 이상 쉬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이제 차트를 좀 살펴보시게 되면, 좋은 것은 어려운 시기는 한번 지나갔다. 그냥 이 종목을 단적으로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어려운 시기는 한번 지나갔다라는 것이죠. 추세들이 다 무너졌다가, 추세의 바닥을 통해서 추세들이 바닥권에서 수렴을 하면서 주가는 이미 추세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는 턴을 하는 과정들만 남아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현재 외국인 투자가들의 보유라든가 기관 투자가들의 매매 흐름은 사실상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주춤한 상태에서 이제 매수가 조금 나오고 있다는 점이 그나마 좀 좋은 신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주가가 올라오면서 거래도 같이 올라왔다라는 측면에서는 좋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더라도 7,200원대가 깨지지 않는다라면 일단 매수가는 충분히 회복할 여력이 있지 않겠나. 자, 그러면 이 종목을 갖고 있으면 크게 손해는 보지 않겠다. 그러면 이익을 낼 가능성은 높은가? 라는 측면에서는 퀘스천이 좀 붙습니다. 이익을 내기 위한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질 건데 비츠로테크가 어떤 업종 테마에 있겠습니까? 뭐 우주항공과 관련된 테마에 있을 수가 있겠고요. 실질적으로는 제가 비츠로테크를 꾸준하게 본 것은 아닙니다만 실제로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개별 종목들의 장세가 형성이 되면서 개인 투자가들을 중심으로 한 매수 흐름들이 일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손해보지 않고 부분적으로는 조금 이익을 내고 정리할 수 있는 타이밍을 올 가능성이 높고 매수 가격을 우리가 생산을 해본다라면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좋은 테마를 갖고 있는 부분들은 즉 스마트 그리드와 관련된 그 전선 관련된 전력과 기기 관련된 테마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전선 종목들이 좀 움직였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목표 주가는 직전 고점 9,000원 정도 넘어가면 트렌드가 이어지는지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9,000원을 못 넘기는 혼조세가 나타나면 어느 정도 이익 실현하실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요. 추가 보유 여부는 9,000원 지나고 나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으로 비츠로테크 살펴봤고요. 이어서 RNL바이오 살펴보겠습니다. 2472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RNL바이오를 4,290원에 매수하셨고요. 30%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일단은 수익권에 있으신데요. 앞으로의 향방이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예, 최근 줄기세포 관련해가지고 다소 뉴스가 되면서 시장의 생명과학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꿈틀했습니다. 주가 4,29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높지 않은 상황인데 역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오랫동안 투자를 못 하시고 있다가 주가가 올라가는 거 다 눈으로 쳐다보고 계시다가 뒤늦게 이제 참여를 하시게 되면 너무 올랐어. 대형성 종목들 못 사겠다. 뭔가 좀 그동안 안 오른 종목들 이제는 장이 좋아졌으니까 안 오른 종목들 올라가지 않겠나. 라고 하시면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 많이 사세요. 근데 네. 그런 종목들이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장세가 아닙니다. 실적들이 많이 좋아져서 너도 나도 종목들이 막 움직이는 그런 장세가 아니에요. 그런 개별 장세가 아니라 이제 금융 장세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대형성 종목들 중심으로밖에 주가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RNL바이오도 앞서 보셨던 LG생명과학처럼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섹터가 시장의 중심이 없기 때문에 비록 마찬가지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손해보지 않고 정리할 수 있는 기회는 줄 겁니다. 왜? 바닥이니까. 그리고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개별 기업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기회는 줄 거니까. 또 최근 주가가 거래를 동반하면서 일부 줄기세포 관련된 테마도 있고 외국인 매매도 일부 들어왔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목표 주가 애널리스트들이 평가해놓은 의견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워낙 소형주기 때문에 그런 평가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전에 나왔던 가격대를 고려를 했을 때 5,000원에서 6,000원대를 맥스 목표가. 물론 이런 종목들은 한번 테마라든가 실제로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은 신약이라든가 어떤 줄기세포 관련된 특허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폭등하는 양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기다리기엔 너무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셨다면 5,000원을 목표로 해서 접근해보는 건 가능할 것 같고요. 손절은 추세선들이 모여져 있는 가격권대 3,800원대를 전후로 해서 손절매 추세 지지선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요, 한솔 LCD입니다. 6819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한솔 LCD를 54,0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25% 갖고 계신데요.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일단은 수익을 보고 계신데요. 언제쯤 차익 실현을 할 것인지 이 점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예. 제 고객분도 한 분 갖고 계신데 예. 참 이 종목을 언제 팔아라라고 말씀드리기가 정말 애매합니다. 예. 왜냐하면 한솔 LCD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급락한 이후에 거래도 늘어나면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순매수 기조도 꺾이지 않고 있어요. 근데 전반적인 디스플레이 업종들의 흐름이 계절적인 수요가 좀 좋아지는 타이밍입니다. 지금 IT라든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일부 디스플레이 업종들 같은 경우가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순매수가 있었다라는 거 제가 9월, 10월 달 비교해보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고요. 큰 추세가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측면에서는 5일선을 타고 움직이는 상황이고 이틀 조정을 받았지만 한 번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덜 먹더라도 좀 기다리면서 가져가는 전략들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애널리스트들이 내놓은 흐름들은 6만원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8만원, 7만 5천원, 8만원, 7만 8천원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만원대 후반이 실질적인 목표가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6만 5천원대인 점을 감안해보면 아직 10% 정도 내외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으니 좀 더 가지고 계셔도 수익은 확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추세가 무너지는 가격권대를 살펴본다면 만약에 이젠 더 이상 못 팔겠다. 더 조정받으면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6만 원이 무너지는 시점에서는 6만 원이나 7만 5천 원 정도 보시고 목표 7만 5천 원, 6만 원 깨지면 그냥 6만 원에서 파는 그런 식의 투자 전략들 큰 무리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아쉽지만 실시간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미처 상담드리지 못한 종목은요, 내일 강의 들어가기 앞서서 몇 분 추려서 상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내일 강의 시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센터장님 강의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아니면 상담받고 싶은 종목 있으시면 저희에게 보내주실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립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고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대박클럽 게시판도 활용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해 주시고 강의도 해주신 센터장님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요, 키움증권 주식 커뮤니티 X1의 전문가죠. 주신왕의 특공 개미 프로젝트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내일도 꼭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박클럽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루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